네,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에 디지털 시대의 세계 읽기를 강의하게 된 이충웅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학기 강의를 할 텐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음,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정보를 아주 쉽게 여러분들은 접하시게 됩니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쉽게 그런 것들을 접하시게 되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지금도 진행 중일 수 있는데 아프간 사태, 미군이 철수하면서 굉장히 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죠. 또 코로나 팬데믹 현상,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 학기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재는 이 최신 사회 문제론인데요. 이 속에 여러 가지 살펴볼 만한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최신 사회 문제론을 하는데요. 학지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여러분들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하시고요. 특별히 이번 학기에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도 끝까지 이렇게 비대면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책은 사셔도 되는데 굳이 안 사셔도 됩니다. 네, 뭐 꼭 굳이 안 사셔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책은 사지 마시고요. 이 수업 시간에 비대면이지만 뭐라도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것을 제가 원하는 거고요.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양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요. 편하게 수업 들으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학점을 아주 잘 주는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출석만 신경 써 주시면 됩니다. 출석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출석은 신경 써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 LMS 하는 게 있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하든 노트북으로 하든 출석은 좀 신경 써 주시고 해주시고요. 나머지 학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교양을 좀 더 넓히는데 이 수업이 도움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회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가장 큰 갈등 중에 젠더 갈등, 그죠? 노동 문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기후 문제, 우리가 한 번씩 이제 다뤄봐야 할 문제들이거든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냥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상식적인 차원에서 깊이 있게 다룰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것이 이런 문제구나. 이런 문제도 이래서 나오게 되어졌구나. 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편안하게 수업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전혀 부담 가지지 마시고 정말 편안하게 수업에 들어와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게 이제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까 수업을 다 해야 되고요. 사회 문제론부터 이제 보시게 될 텐데, 여기 보시면 이제 목차 사회 문제에 의해 사회 문제의 개념, 그리고 개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사회 문제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요. 개관을 보시면 사회 구성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회 문제는 전통적 사회 문제로부터 신사회적 위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회 문제라고 할 때, 우리 일반적으로 사회 문제라고 할 때 그 사회 문제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이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우리 사회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문제들이 무엇인가? 그래서 뭐 전통적인 그런 부분들부터 최근에 일어나온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문제들부터 지금 최근에 일어난 그런 문제까지 다루게 될 테고요. 특별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에 우리는 집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 보시면 사회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면 사회 문제는 어떤 하나의 이슈나 조건이나 상황 등으로부터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문제가 어떤 한 사람의 어떤 한 조직의 조그마한 문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굳이 다룰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커지는 겁니다. 그것이 커져서 실제적으로 그 사회 전체적인 전반적인 여러 상황 가운데 문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루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다뤄야지만이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하루아침에 발생하지 않으며 일정 기간 동안 유형을 유지하며 확대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작은 것에 작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어떤 하나의 작은 부분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이것을 다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문제는 분명히 아니겠죠. 그리고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이러한 것들이 크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다룬다라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전반적으로 그 사회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들은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것은 하루아침에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분명히 패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수업 시간에 다뤄볼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러한 것들이 유형이 만들어졌는가, 유지되어졌는가, 왜 확대되어졌는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가, 그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를 확인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사회 지표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통계 조사입니다. 그걸 사회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쉽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가운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몇 명이 발생했다, 몇 명이 뭐 죽었다,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사회 지표거든요. 또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끼친다?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사회 지표입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회 문제의 복잡성인데요. 사회 문제는 지역 사회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뤄보게 될 젠더 문제. 당연히 젠더 문제는 지역에 따라 사회에 따라 다 다릅니다. 국가에 따라 다 다릅니다. 노동 문제 다 마찬가지죠. 다 다릅니다. 환경 문제도 기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여러분 기후 문제, 노동 문제 뭐 다 전 세계적인 문제이지만 정말 이 기후 문제로 심각한 곳도 있고 덜 심각한 곳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 문제는 지역에 따라 다 그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도도 다르고요. 끼친 영향력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의 복잡성으로 사회 문제 자체도 복잡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 빈곤은 개인적 원인으로부터 사회적 원인으로 발전하면서 문제의 복잡성이 확대된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걸 조금만 다뤄볼까요? 다음에 이거는 크게 다루게 될 겁니다. 한 챕터를 가지고 빈곤 문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분명히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빈곤은 당연히 그 어떤 개인의 원인으로 인한 빈곤이겠죠. 다루게 됩니다. 그때 더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근데 이 빈곤은 단순한 하나의 개인적 원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원인이기도 해요. 또 그 사회적 구성원이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빈곤은 이제 사회적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이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이죠. 국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빈곤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로까지 발전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빈곤 문제 다루면서 더 상세히 다루게 되겠지만 빈곤 부분보다도 그 개인에게 그것을 그냥 맡겨둘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사회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 복잡하다.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업 시간에 다루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단순하게 보면 그런가 보다라고 하면서 넘어갈 수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잘 다뤄보면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회 문제의 정의를 본다면 어떻게 사회 문제가 정의되는가? 다음에 또 보게 될 텐데 사회 문제 정의되는가? 또 사회 문제의 주관적 관점과 객관적 관점에서 어떻게 사회 문제가 경험되는가? 이것이 사회 문제가 아무리 문제를 할지라도 나에게 경험되지 않으면 그거는 문제가 될 수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 있어서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연구를 하고 바라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사회 문제가 나에게 지금 경험되는가? 사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빈곤 문제, 뭐 환경 문제, 뭐 젠더 문제, 이러한 부분들을 다루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경험되는가? 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 문제 해결로 본다면 어떻게 사회 문제가 조사되고 해결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론 정답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예. 그래도 지금까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국제사회가 노력해 왔는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사회 문제의 정의를 본다고 한다면 여기에 많은 학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냥 읽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머턴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사회 문제는 사회 질서의 상당 부분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규범을 위배하고 있다고 간주되는 하나의 양식이다. 위배된다. 규범이 위배된다라고 본 거고요. 와인버그 같은 경우는 사회 구성들에 의해 저 밑줄 끌까요?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받아들여진 상황 내지는 행동 양식을 사회 문제라고 봤고요.
허턴이나 레스피 같은 사람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조건 그리고 집합적 사회 행동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느끼는 것들을 사회 문제라고 봤습니다. 근데 8번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마리사 같은 사람은 많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회에 위협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그리고 해결되고 치료될 수 있는 인간 행동 또는 사회적 조건들의 일반적 유형이다. 바커는 사람들의 가치와 교범을 침범하여 사람들을 사회적 대응으로 이끌고 그리고 사람들을 감정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끄는 조건이다. 긴스버그 같은 경우는 지역이나 사회에 심각한 위험을 나타내고 사람들이 이것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할 의지를 제공하는 공유된 신념이다. 뭐 여러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최성재 같은 사람은 어떤 사회 현상이 사회적 가치를 벗어나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 현상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며 그 원인이 사회적인 것이며 다수의 사람들이 문제로 판단하고 사회가 개선을 원하여 집단적 사회적 행동이 요청되는 것이다. 여러 사람들이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사회 문제는 무엇이냐? 사회 문제는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를 위협하며 사회적 대응을 불러일으키는 조건이나 현상이다. 요약해보면 그렇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사회 문제가 뭐냐? 앞으로 우리는 이 시대에 세계의 여러 가지 그러한 사회적인 문제들을 살펴보면 그 시대적 문제가 무엇인지, 국제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가 많은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루지 않습니다. 최소한 그 사회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하여 알고 있는 또 부분들에 대해서 한다. 첫 번째 많은 사람들. 두 번째 부정적인 영향입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영향이다라고 한다면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문제라고 할 때는 그것이 그 사회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왜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고 왜 이런 문제가 나타났는가를 다뤄보는 거예요. 그냥 생각해 보는 겁니다. 교양 수업이기 때문에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상식적인 측면을 좀 넓히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왜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졌을까? 그리고 이것은 사회를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왜?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니까. 이것이 만약에 우리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굳이 다룰 필요가 없겠죠. 근데 사회를 위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회적 대응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분명히 이것이 사회적 대응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를 다루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젠더 문제. 이 젠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젠더, 남성과 여성의 어떤 성적인 문제, 이런 부분이 아니죠. 이것이 우리 사회를 지금 갈라놓고 있고 위협을 주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분명한 사회적 대응책은 무엇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살펴봄으로써 이 시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구나라고는 이해의 폭을 좀 더 넓혀갈 수 있다. 그것이 이제 이 수업 시간에 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사회 문제가 그러한 것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를 위협하며 사회적 대응을 불러일으키는 조건이나 현상. 이게 바로 사회 문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회 문제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를 위협하고
사회적 대응을 불러일으키는 조건이나 현상. 아시겠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다음 보시면 사회 문제의 특성이 있는데, 자, 사회 문제의 특성은 첫 번째, 사회 문제는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사회 문제는요, 짧은 기간에 해결되면 좋겠지만 상당 기간 지속됩니다. 그 영향이 지속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상당 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놓은 사회 문제의 해결책은 매우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종 갈등 관계에 있는 해결책이 제시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어놓는 해결책이 오히려 다르기 때문에 갈등 관계에 있는 해결책을 제시되기도 한다. 오히려 해결책이 그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갈등 관계를 부추길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노동 문제만 하더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노동 문제. 다음에 다루게 될 겁니다. 노동 문제. 노동 문제만 하더라도 노사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거 아니에요. 최저임금 문제. 우리 지금 최저임금만 하더라도 노조가 생각하는 최저임금은 10,000원이 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업 측에서는, 사측에서는 아니다, 소상공인 다 죽는다, 임금의 어떤 압력이 너무 심하다, 더 해야 된다, 더 오히려 내려야 된다, 아니 유지해야 된다. 아니, 여러분, 이것이 이런 생각들이 다 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문제만 하더라도 사실 다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냥 한쪽에서 그렇게 주장하면 오히려 그것을 보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럼 너무도 당연한 것이죠. 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 음. 그리고 여기서 사회 문제의 인식에는요, 가치가 개입되게 돼요. 즉,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리고 그런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최저임금만 생각해 보면, 최저임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것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이 수업을 듣는 대부분 학생들은 최저임금 오르면 더 좋겠죠. 그래야 알바하면 내가 월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아니, 더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작은 식당이나 여러분이 편의점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어떤 것이 옳은 것일까요? 어떤 것이 과연 올바른 해결책일까요? 거기에는 분명히 가치가 개입되게 됩니다. 또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인간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사회나 특별히 국가가 이것에 개입하게 되는 것이죠. 이 최저임금만 하더라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는 거예요. 결코 단순한 문제 아닙니다. 다음에 다루게 될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사회 문제를 인식하는 것에는 가치가, 옳고 그름이
옳으냐 그러냐에 대한 판단이 가치 판단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음. 그래서 사실 쉽게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내 가치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아, 결코 단순하게 끝나지 않는 것이죠. 음,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앞으로 다루게 되는 문제들은요, 어느 것 하나 사실 쉬운 문제가 없습니다. 음, 쉬운 문제를 다루지도 않을 거고요. 상당히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부분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가치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니 기후변화 문제 참 인간이 너무 멍청하지 않습니까? 기후변화 다루게 되는데 기후변화만 하더라도 멍청하지 않아요? 아니 지구를 살려야 되잖아요. 자 그럼 지구를 살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공장 다 문 닫게 하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공장 다 문 닫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공해를 내뿜는 공장을 계속 자동차를 계속 운행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불편을 감수하고 자동차도 멈추고 공장도 멈추고 그래서 이 기후온난화 이것을 막아야 된다. 무엇이 옳은가요? 지금 당장 공장이 문을 닫고 뭐 그렇게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또 그에 대해 피해를 받을 거잖아요. 그건 물론 경제적인 피해겠죠.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옳을까요? 그래서 거기에는 가치가 개입되게 돼요.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판단이 또 나에게 특별히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가치 판단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잠시 쉬었다가 2교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